D-181 지금 50 몇 차예요? 54차 최고위원을 속기하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이 D-180일 딱 6개월이 이제 남았습니다. 내년 3월 9일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기 위한 누구나지 프로젝트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가 8일 날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집값의 10%만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인천, 의왕, 화성 등 3개 지역에 모두 6,075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가능한 이게 절차를 신속하게 해서 빨리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 의사를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에 대해서는 제 홈페이지에 제 페이스북에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핵심은 이게 박근혜 정부에 추진했던 뉴스테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자고는 핵심은 뉴스테이는 7년, 8년의 의무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면 8년 뒤에 그 오른 시가로 그 아파트를 입주인들에게 분양함으로써 엄청난 주택 가격 상승 차익을 사업자가 독식해서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부영, 중흥, 호반 수많은 건설 회사들이 분양형 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임대주택 부지를 뭔가 특혜를 받고 받아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용 토지를 공급받아서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그 엄청난 8년 동안의 상승한 주택 가격을 완전히 사업자가 독식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왜 이익을 사업자가 다 가져가는가? 이것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언론이 보지 못하고 이거 뉴스테이가 차이가 없다? 왜 차이가 없습니까? 지금 박근혜 뉴스테이가 지금 완공된 지 2년째 지나갑니다. 의무기간 8년이면 6년 지나고 나면 이미 주택가격이 2배, 3배로 올랐습니다. 수천억의 차익을 사업자들이 독식해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임차인들은 8년 동안 임대해서 살고 나서 분양을 받으려고 했더니 최초의 분양 가격이 아니라 그 엄청나게 오른 가격으로 분양을 해라 그러면 누가 돈이 있어서 그것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8년 임대기간 끝나고 나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미리 임차인에 살 때 확정 분양가를 줘서 그 분양가대로 10년 뒤에 아무리 집값이 오르더라도 그 확정 분양가로 주겠다는데 이 엄청난 혁명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언론이 이상한 소리만 쓰고 있습니다. 확정 분양가가 120%도 비싸다? 그 120%는 지금 시가보다 쌉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 우리 유동수 위원장님 와 계십니다만 검단이 최고 지금 확정 검단이 이 35평짜리 최고 지금 확정 분양가가 6억 3,100만 원쯤 됩니다. 되는데 실제 지금 검단의 같은 평수의 시가가 8억입니다. 8억. 13년 뒤에 1.5%씩 매년 인상돼서 됐던 최고 확정 분양가격이 6억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현재 시가가 8억이라고요. 13년 동안 10원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현재 시세 8억보다 더 싼 6억 3천만 원 정도가 최고 분양 확정 분양가액으로 주겠다는데 이 혁명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120%가 비싸다 이런 기사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좀 제대로 언론인들이 좀 분석을 해보시고 써줘야지. 제가 좀 소리를 미쳤습니다. 좀 크게 했습니다만 아니 조금만 계산해보면 나오는 이런 혁명적 의미를 이게 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제가 8년 동안 인천시장 때부터 고민했던 그 결과인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 신문에서 뉴스테이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기사님이 썼던데 뉴스테이와 이 누구나 집을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검찰과 야당의 고발 사주 공작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후보는 8일 오만방자한 언행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전두환 씨의 골목길 성명을 지켜보는 단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평생 국민들을 피의자로 보고 의심하고 수사해서 구속시켰던 일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적폐수사라는 과정에 5명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검찰 동기인 변모 검사도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가 반증되는 일인데, 아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에 대해서 소상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언론을 겁박하고 제보자를 협박하고 고발하겠다 그러고, 이게 자신들이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그렇게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더니 언론 재갈물리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할 때 참고했던 초안을 정점식 당시 법률지원단장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는데, 이러면 이미 국민의힘이 공모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어제 있었습니다. 정말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끝까지 듣고 있는 것이 엄청난 인내와 인격적 수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어제 8일날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한 연설은 야당에 대한 비판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잘해보고자 하는, 물론 우리가 잘한 것을 당연히 강조해야죠. 우리가 강조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김기현 원내대표님 연설에는 단 한 건도 이 정부와 뭐가 노력한 점에 대해서 평가한 게 단 1%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금 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저희들은. 저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성을 했고 우리 윤호중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저희들이 겸허히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성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정말 이 억지와 궤변, 저주, 분노, 혹세무민,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뭘 바꾸려고 한다면 100보를 양보해서 국민의힘이 내년에 집권하더라도 180여석을 갖고 있는 우리 민주당과 협치를 해야 2년이 넘는 기간을 같이 갈 텐데,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법을 하나 통과시킬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발언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비판이 필요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속에서 이 나라를 잘해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혹세무민과 말장난, 그 무슨 그 신문에 한 줄 나오려고 그냥 그 억지로 문자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언어의 유희는 이 제1야당의 품격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60%를 돌파했습니다. 접종 완료자 비율도 4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주중에 목표했던 1차 접종 비율 70% 달성이 확실해 보입니다. 어제 모더나 87만 3천회 분도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일부 언론과 야당의 태도인데, 백신 공급이 현지 수송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 지연되자 일부 언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더나의 뒤통수 맞은 정부, 자극적인 기사로 오로지 정부 비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론은 좀 정부가 잘한 걸 조금이라도 좀 평가하면 뭐가 난리가 날 것처럼 이상한 패러다임과 도구마에 자기 최면이 걸려 있는 게 아닌가. 뭐든지 그냥 뒷다리잡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인 것처럼 저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백신은 구하지 않고 호화 관광만 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백신 확보 노력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일부 언론과 야당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정부 비난, 방역 발목 잡기만 골몰해 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다른 나라는 잘하는데 우리나라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진국인 미국, 일본, 이스라엘, 영국조차도 엄청난 확진자로 모두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죽어라고 국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점에 한번 보탤 자세를 가져야지. 백신 거지다. 이런 주문, 저주와 같은 주문을 되풀이하는 것은 이 코로나 퇴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야당이 집단적 면역 달성, 코로나의 온전한 극복을 진정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정부의 부족함을 비판한다면, 여당이 비판한다면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이